네, 저는 용산에 살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모성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힘든 건 없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힘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뭔가를 새로 만드는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제대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광장 전시라고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전시가 열렸는데요. 이 작품들의 대여료가 하루에 250원밖에 안 해요.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금액인데 이 전시를 위해서 작업을 만들었던 작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탁상 행정뿐인 약간 그런 지원금이나 그런 게 돌아가지 않았나 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꼭 투표해야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술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가 먼 얘기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후변화랑 이제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큰 문제고 저희에게 이제 닥친 현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약간 먼 미래 우리랑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희한테 앞으로 닥칠 재난이고 미래고 현실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안이나 이런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살고 있는 그 3명 애 키우고 있는 용은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은 교육 혹은 이제 뭐 도서관 활동 여러 가지 뭐 말로는 할 수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는 개별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경제적인 관계로 이렇게 고객과 서비스하는 사람 입장이 아닌 동네 주민으로 이렇게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일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 고민을 하는 분이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해야죠. 해야죠.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만약에 국회의 모습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과 관련된 제도가 좀 이렇게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뭐 입시 제도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유아 인권법 같은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발의되거나 아직 이렇게 뭐 만들어진 법은 아닌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뭐 수면권, 뭐 그런 행복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국회의원들이 계시면 좀 앞으로 아이들이 좀 행복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교육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 경쟁을 하는 게 좋을까? 경쟁이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청파동에 살고 있고요. 지역에서 인터넷 AS 설치를 하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우선은 일감이 많이 줄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이제 거부하시거나 이제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급여 부분에서 조금 감소되는 부분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발생되는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면은 좀 더 이제 손 소독제든 마스크든 조금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작업할 때는 날씨가 이제 한낮에는 이제 좀 더워가지고 답답해서 조금 일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감이 평소 5건, 6건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2~3건 정도로 이제 방문 수가 줄었고요. 그 애초에 그냥 방문을 원하셔도 외부에서 처리를 원하시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4월 15일 날 사표하러 갈 겁니다. 우선은 저희 노동자다 보니까 우선은 서민들이나 노동정책을 공약을 건 후보들에게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이전부터 지금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문제들을 좀 빠르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를 들어 뭐 세월호 같은 문제든 그리고 지금 이후 이제 코로나로 인한 생계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책들이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방촌에서 50년 이상 살고 있는 김현옥입니다.
해방촌의 남산이 너무 좋고 해방촌이 좋아서 떠나지 못하고 여태까지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한 6, 7년 전부터 그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살면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요. 한국말을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이들이 전기를 뜯어서 가스가 중간에 뭐 끊어졌다든지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린나이도 전화해주고 삼성도 전화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쳐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자녀들이 성장을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6년 전부터는 이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한국말도 모르고 저희들이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제 국어, 수학 학교에서 선생님이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여태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만 가르쳐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갈수록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학년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도 너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성장을 하잖아요. 사춘기가 오고 또 친구 관계며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이제 그런 다른 공부 외에 다른 일들이 또 이 친구들에 대한 일들이 많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 해결할 수 없고 다 받아줄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이제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네, 이번 선거에 투표 꼭 해야지요. 사실 제가 다문화라고 하는 일들은 다문화의 전체 이슈가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사실 일도 안 돼요. 정말 이 아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켜주고 키워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큰 자기의 그 역량을 발휘하면서 인재로 살아갈 수 있을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직하면 돼요. 잘못할 수 있잖아. 사람이니까. 정치도 잘못할 수 있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 잘못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가고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뭔가 진실된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나가서 정치할 수 없어서 국회의원을 대신 뽑는 거니까 정직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 서계동에 살고 있는 조성일이라고 합니다. 서울 와서 산 지는 5년 정도 됐고요. 혼자 살면서 제일 불편한 건 설거지가 밀린다는 게 가장 불편한 것 같고요. 이건 농담이었고요. 집값에 대한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보증금 500만 원에 25만 원짜리 월세 옥탑방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집 구하는 것만 해도 한 일주일 정도 찜질방 생활하면서 그 어플 이용해서 한 20군데 돌아다니다가 찾은 집이거든요. 이렇게 집 하나 구하기 힘든데 앞으로 이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도 좀 걱정이 들고요. 혼자서는 집을 산다는 것 자체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전입신고를 해서 용산구에서 첫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주거 안정화 대책,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예술 쪽을 꿈을 꾸고 있어가지고요. 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우의 꿈을 갖고 서울로 무작정 올라왔는데요. 그 실패에 대한 뒷감당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서에 대한 그런 지원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마을 라디오 방송국 용산 FM을 운영하고 있는 황혜원이라고 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라디오 방송을 만들고 우리 학교 청소년들에게 미디어에 대해서 라디오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주민들과 함께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각자의 이제 관심사를 방송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현안에 맞게 저희가 결합해서 활동을 하고 주민들을 또 모아서 라디오 교육을 하고 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라디오 교육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로 체험과 이후에 직업 체험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개 방송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용산에는 오래된 그 기지가 있어요. 일제 때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이제 미군이 운영을 하고 최근에는 지난해부터는 평택으로 거의 다 이전을 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기지를 이제 국가공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광화문에 있는 위 대사관이 공원 입구 그 대사관 부지를 3만 평이나 내주게 되면서 곧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 대사관이 용산공원 부지로 이전하는 거는 국가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많이 훼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좀 시급하게 국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로는 저희 같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총선 때도 총선에 관련한 정보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잖아요. 저희 같이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좀 제도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우리 사회 안전망을 좀 든든히 하는데 가장 먼저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산에도 동자동에 쪽방촌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건강도 취약하고 사실 생활도 많이 빈곤하고 삶이 고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사회 전반적인 그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